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주택 쪽이 안 좋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이 토지 경매 수업에도 많이 오시는데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거? 이 토지를 볼 때 이 건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발이 되지 않은 원형지, 뭐 논이나 밭, 임야 이런 것들을 토지의 이 범위로 보고 그런 물건들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냥 토지는 깔끔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봤을 때 요즘 건축비가 너무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본다면 공장이라든지 이미 개발이 끝난 그런 걸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고 빌라 같은 것도 오래돼서 그 건물이 별로 가치가 없고 그 땅값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것도 빌라 자체를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땅을 봐야 되거든. 그렇지. 땅을 봐야지. 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가져온 물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인근에 있는 공장을 내가 또 봐왔어. 아, 공장. 공장 좋지. 공장 내가 또 관심 있게 보거든. 그렇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물건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 어떤 그래. 건지. 2022 타경 5515 사건이고요. 경기도 포천시 가사면 정교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토지 면적은 487평이고 건물 면적이 174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10억 정도, 두 번 유찰돼서 지금 반값 한 5억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낙찰이 됐어요. 두 명이 입찰해서 6억 정도로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토지가 8억 2,500, 그리고 건물이 6,500, 또 제시 건물이 4천만 원 정도고, 또 공장 안에 있는 집기류들 또는 기계 같은 그치. 게 한 8천만 원 정도 해서 10억 정도로 지금 감정이 된 상태이고요. 건물이 제곱미터당 한 11만 원 정도로 감정됐고, 토지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이니까 평당 150만 원 정도로 감정이, 그렇지.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로 감정이 됐습니다. 제시 건물을 보니까 뭐 공장, 화장실, 보일러실 붙어 있는 이 창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 건물인데 다 포함되어 있고, 보통 차량들이 많지. 제시 건물을 보니까 이런 공장 옆에 붙어 있는 이 철골조로 만들어 놓은 공장이라든가 또 창고 같은 거, 또 보일러 같은 것들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낙찰 받으면 다 내 거네. 다 내 거지. 등기를 보니까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 여기 보면 2019년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 소유권 이전이 낙찰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거네. 경매로 낙찰을 받은 그런 공장인데 궁금하잖아. 이때 과연 어느 정도 감정이 됐고 또 얼마에 낙찰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또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이때 2008 타경 4265 사건으로 진행이 됐어. 똑같겠지 당연히. 건물 현황은 똑같네. 보니까 여기는 6억 5천이야 감정가가. 그치. 2009년이니까. 그러니까 2008년에 개시 결정을 했으니까 거의 2009년 뭐 초반에 감정을 했겠네. 2009년 초반에 감정을 했고, 우리가 지금 봤던 물건은 2023년 초쯤에 감정이 됐으니까 거의 15년 전쯤에 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10억이고 이게 6억 5천이야. 6억 5천이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 2008년에 이게 개시 결정이니까 그렇지. 2009년에 감정을 했을 거고 그때 감정 금액이 6억 5천. 그리고 2022년 11월 29일에 개시 결정이 됐으니까 이때 감정이 거의 뭐 2003년 초에 2023년 초쯤에 했을 거니까 그렇지. 그때는 10억. 와, 근데 15년간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올랐네. 감정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야. 근데 최저가는 비슷하네. 그러네. 자, 이게 2008년에 진행됐을 때 그때 감정평가 금액이거든. 공장을 보면 거의 15만 원 정도 선이야. 그렇지. 그런데 땅값은 22만 원. 그때 당시에는 땅값하고 이 건물값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에 감정됐을 때 금액이거든. 오히려 건물 단가는 떨어졌어. 그렇지. 신축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보다 감가가 당연히 됐겠지. 연식이 이제 오래되니까. 그리고 땅값은 아까 22만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51만 원이야. 와, 거의 뭐 땅값만 2배 이상 올랐네. 2배 이상 오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이 공장이나 또는 빌라 같은 건물이 있는 땅을 볼 때도 단순히 그때 감정가나 아니면 시세를 볼 게 아니라 땅값도 좀 같이 보자는 얘기지. 그렇지. 어차피 일반 토지가 오르잖아. 근데 공장이나 단독주택은 더 많이 오르거든. 거기에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낼 수가 있어. 임대료라든지 그걸 받아서 내가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다 메꿀 수가 있다는 그렇지. 거지. 그러면 이 포천, 이 가산면이라는 곳이 특히 이 공장이 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랐을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땅값이 경기도 주변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 근데 일반 중심가에 있는 토지로 보시는 것보다는 나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도로가 뚫릴 예정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이야. 아, 지도를 한번 볼까? 지금 이 공장이거든. 여기 지금 이 조그만 공장인데 공장만 보면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건물도 오래됐고. 그런데 이쪽을 보면 죄다 이런 공장이 몰려 있어. 그렇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도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인프라 형성이 되는 거지. 여러 이제 협력 업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이점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여기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도로가 뭐냐면 제2외곽순환도로야. 그게 만나는 곳이 이게 서울 IC야. 그러니까 두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그런 지금 IC에 위치해 있고, 위에 보면 선단 IC도 있고 고모 IC도 있고, 공장 입지로서는 굉장히 베스트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따지면 더블 역세권인 거지. 더블 역세권인 거지. 그리고 가까운데 바로 그 송우리가 있잖아. 거주를 할 수 있는 중심가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해. 그렇지. 송우리 쪽이 이쪽이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아직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돼 있어. 자, 이쪽 부분 포천에서 구리 쪽까지는 지금 개통이 돼 있어. 나도 타봤는데 구리에서 포천까지 굉장히 금방 가더라고. 금방 가. 20분 정도면 여기까지는 금방 갈 수 있고. 옛날에는 1시간 이상 갔었지. 맞아. 그런데 지금 이 구리에서 이남으로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렇지. 지금 다리도 개통은 안 됐지만 지금 다리까지는 만들어져 있어. 아, 그러면 이제 곧 이 고속도로도 세종까지 금방 개통이 되겠네. 그렇지. 이제 구리부터 쭉 안성을 지나서 세종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그렇지. 있잖아. 그게 이 부분이거든. 지금 이쪽 포천 이쪽인데 이 포천 중심으로 보면 제1외곽순환도로는 서울 가까이에서 한번 도는 거고, 제2외곽순환도로는 더 바깥쪽으로 이쪽 남양주, 화도, 양평, 이천, 오산, 봉담, 그리고 안산, 또 인천, 김포, 파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물류상으로는 괜찮은 거지. 나는 그래서 공장을 많이 하잖아. 공장을 볼 때 지금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눈여겨보고 있어. 그래서 그 지역에 IC가 있는 곳의 공장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다. 뭐? 왕숙지구가 요번에 보상이 되고 그렇지. 있잖아. 그러면 또 대토로 찾으시는 분들이 아래쪽은 못 가. 그렇지. 하남이나 또 구리 쪽은 워낙 비싸서 못 가고 대부분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포천, 동두천, 양주 쪽이야.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그쪽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왕숙지구에서 아마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남쪽으로 올 거야. 근데 소규모 공장들 있잖아. 소규모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보상을 받지 못하시잖아. 그렇지.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가 상승이 예상이 돼. 이미 뭐 반영이 된 부분도 그렇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언제쯤 완전 개통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2022년, 23년 돼 있는 부분도 아직 개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보면 2026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의 이 시기에 맞지 않을까 나는 예상하고 있어. 2026년, 2027년.
그렇지. 지금 일부 도로들은 김포에서 인천이라든지 지금 포천 양주라든지 뭐 일부는 개통이 돼 있는데 그치. 이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려면 아마 2026년 후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도 보면 2026년 이후니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에나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지금 사놓으면 2, 3년 뒤에 한 번 더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럼. 거지. 이게 만약에 개통만 된다면 정말 공장이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어쨌든 땅값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분을 보면 낙찰을 나는 잘 받은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지금 입찰 2명 들어왔잖아. 근데 2009년도에도 사업가액이 떨어진 거를 받으신 건데 그걸 따져보면 6억이면 굉장히 낮게 받으신 건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건물이 워낙 노후됐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 공장 너무 낡았어.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 공장 외관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래 깔고 있는 땅값도 잘 보셔야 아니 내 이 공장을 쓰지 않더라도 건물을 그냥 철거해버리고 공장 용지로만 다시 되판다고 해도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그럼. 것처럼 나는 보이거든. 지금 봤을 때 평당 지금 200도 안 되는 돈에 받으셨어. 근데 지금 경기도권은 공장은 다 300이 넘어.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상 수익은 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실 때도 항상 건물이든 아니면 토지든 미래 가치를 좀 따져가면서 한번 보시면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